오늘 아침 굿모닝 시카고.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28일 금요일 KCBS 굿모닝 시카고 데일리 뉴스 시작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미국이 지난 27일 한국의 영남 지역에서의 산불로 인한 대규모 인명과 재산 피해가 발생한 것과 관련해 애도를 표하고 지원 의사를 밝혔습니다. 국무부는 대변인 명의 성명을 발표하고 미국은 한국 지역에서 지속되는 산불로 인한 비극적 희생과 막대한 피해에 대해 진심으로 애도를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라스베가스에서 테슬라 차량을 향해 화염병을 던지고 총격까지 가한 용의자가 붙잡혔습니다. 경찰은 해당 남성이 30대 남성으로 밝힌 가운데 한인으로 조사되었습니다. 현지 경찰은 이번 사건이 테러의 전형적인 특징을 보였다고 밝혔습니다. 사회보장국이 연금 과지급에 대한 회수 정책을 전면 수정하면서 월 연금 전액을 환수하는 100% 상계 정책이 시작되었습니다. 미국 정부가 가자지구 휴전 협상이 재개되도록 이스라엘을 압박하는 대가로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 측에 미국인 인질 석방을 요구했습니다. 지난 27일 온라인 매체 악시오스에 따르면 미국의 스티브 위트코프 중동 특사는 협상 중재국인 카타르 총리와 만난 자리에서 이러한 제안을 내놓았다고 보도했습니다. 올해 미국 로스쿨에 입학하려는 지원자 수가 급증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한 사역단체의 새로운 연구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영국의 기독교인들은 미국 기독교인들에 비해 유대인에 대해 좋은 의견을 갖거나 이스라엘에 대한 지지를 표명할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지난해 주영훈의 새롭게 하소서 팀과 함께 빌 러브드 콘서트를 개최했던 러빙 워십이 오는 5월 새롭게 하소서 팀과 다시 한번 공연을 개최합니다. 경북 지역을 휩쓸고 있는 대형 산불과 관련해 한국 교회 주요 교단들이 잇따라 목회 서신을 발표하면서 전 교회와 성도들에게 긴급 구호와 중보기도에 동참해 줄 것을 요청하고 나섰습니다. 특히 피해가 집중된 지역의 일부 교회들은 예배당과 사택이 전소되는 등 실질적인 피해가 속속히 보고되고 있습니다. 이상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국무부는 대변인 명의 성명을 발표하고 미국은 한국 지역에서 지속되는 산불로 인한 비극적 희생과 막대한 피해에 대해 진심으로 애도를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치명적인 산불은 인명피해를 유발했을 뿐만 아니라 주택과 역사, 유적지를 파괴했다면서 미국은 이 어려운 시기에 동맹국과 함께한다라고 말했습니다. 또 주한미군도 산불을 진압하는 것을 돕고 피해를 본 지역에 대한 지원을 위해 준비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26일 철강과 알루미늄에 이어 미국에 수입되는 외국산 자동차에 대해서도 2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공식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조치가 자동차 산업의 엄청난 성장을 불러일으킬 것이라면서 미국 내 일자리 창출 및 투자 창출을 촉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이런 조치가 미국 내 자동차 생산을 일시적으로 중단시킬 것이며 가격 상승을 초래하고 동맹국과의 관계에 큰 부담을 줄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하였습니다. 라스베가스에서 테슬라 차량을 향해 화염병을 던지고 총격까지 가한 용의자가 붙잡혔습니다. 경찰은 해당 남성이 30대 남성으로 밝힌 가운데 한인으로 조사되었습니다. 현지 경찰은 이번 사건이 테러의 전형적인 특징을 보였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테슬라 방화 사건은 지난주 화요일이었던 18일 새벽 2시 45분경 테슬라 차량 여러 대가 불길에 휩싸이면서 전기차 배터리가 폭발음과 함께 완전 날아가 버렸습니다. 당시 감시 카메라에 포착된 장면에는 라스베가스 거주 한인 남성인 폴현 킴 씨가 포착이 됐고 이를 토대로 경찰이 수사에 나서 용의자를 체포한 것입니다. 현지 경찰은 폴 킴을 방화 및 총기 사용, 화염병 소지 등 총 15개의 혐의로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2020년 대선에서 부정선거가 있었다고 주장해온 트럼프 정부가 지난 25일 시민권자임을 입증한 사람들만 연방선거에서 투표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행정명령은 선거지원위원회의 유권자 등록 서식에 시민권 증빙을 추가할 것을 지시하고 정부 효율부가 국토안보부의 협조로 각 주의 유권자 명부를 검토하기 위한 소환장을 발부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투표일까지 접수되지 않은 모든 투표지는 무효 처리되며 연방법무부가 이를 단속하기 위해 모든 필요한 조처를 할 것이라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미국으로 수입되는 외국산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에 대해 25%의 관세가 적용되면서 미국 내 자동차 가격이 $3,000에서 $6,000 정도 오를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분석이 나왔습니다. 자동차 시장조사 업체 콕스 오토모티브는 미국이 캐나다와 멕시코에서 수입되는 자동차에 대해 관세 면제를 하지 않을 경우 미국산 차량 가격은 약 $3,000, 캐나다나 멕시코산 차량 가격은 약 $6,000 상승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4월 중순까지 북미 차량 생산의 거의 모든 부분에도 차질이 발생할 것으로 우려되면서 하루에 약 2만 대의 생산 감소로 이어지고 전체 생산량의 약 30%가 줄어들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내다봤습니다. 사회보장국이 연금 과지급에 대한 회수 정책을 전면 수정하면서 월 연금 전액을 환수하는 100% 상계 정책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는 기존의 10% 환수율에서 대폭 상향된 조치로 일부 시니어들의 수급자들의 생활에 갑작스런 지출로 큰 충격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3월 27일 이후 지급된 연금 중 과호 지급분에만 적용되며 이전에 지급된 금액은 해당되지 않는다고 사회보장국은 덧붙였습니다. 올해 미국 로스쿨에 입학하려는 지원자 수가 급증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BC 방송은 로스쿨 입학시험을 관리하는 법학대학원 입학위원회를 인용해 지난해에 비해 지원자 수가 20% 이상 증가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로스쿨 입시 전문가들은 워싱턴 DC의 대규모 공무원 해고가 많은 사람들을 법대에 진학하게 했을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았습니다. 또 최근 로스쿨 지원의 문턱이 낮아진 것도 지원자 증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습니다. 지원자들이 1년에 응시할 수 있는 로스쿨 입학 자격 시험 횟수는 과거 3회에서 5회로 늘어났습니다. 미국 정부가 가자지구 휴전 협상이 재개되도록 이스라엘을 압박하는 대가로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 측에 미국인 인질 석방을 요구했습니다. 지난 27일 온라인 매체 악시오스에 따르면 미국의 스티브 위트코프 중동 특사는 협상 중재국인 카타르 총리와 만난 자리에서 이러한 제안을 내놓았다고 보도했습니다. 휴전 협상 재개를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할 때니 하마스 측이 억류 중인 미국인 인질 에단 알렉산더를 석방하라는 것입니다. 당국자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가자지구 상황 진정과 협상 재개를 촉구한다면 최소 수일간 일시 휴전이 이루어질 수 있고 교착 상태에 빠진 휴전 협상도 즉각 재개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계속해서 교계 소식이 이어집니다. 경북 지역을 휩쓸고 있는 대형 산불과 관련해 한국 교회 주요 교단들이 잇따라 목회 서신을 발표하면서 전 교회와 성도들에게 긴급 구호와 중보기도에 동참해 줄 것을 요청하고 나섰습니다. 특히 피해가 집중된 지역의 일부 교회들은 예배당과 사택이 전소되는 등 실질적인 피해가 속속히 보고되고 있습니다. 예장합동 김종혁 총회장은 산하교회들의 목회 서신을 발송하고 진화 과정에서 순직한 진화대원과 공무원들의 숭고한 희생을 기억하며 유가족 여러분들께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피해를 입은 모든 이재민 여러분들이 하루속히 일상을 회복하시기를 마음 모아 기원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이번 산불은 대부분 인재로 밝혀지고 있다면서 사소한 부주의로 인한 산불이 엄청난 피해를 초래하는 현실을 직시할 때 산불 예방을 위한 국가적 차원의 대책도 시급하다라고 언급했습니다. 기독교대학 감리회 김정석 감독회장도 목회 서신을 통해 인명피해와 함께 많은 재산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면서 생명을 잃은 등 수많은 사람들이 삶의 보금자리를 화마에 내어준 채 대피하고 있다면서 안타까워했습니다. 또 피해 지역 주민들의 고통과 슬픔을 함께하며 긍휼의 하나님께서 그 아픔과 상처를 싸매시고 위로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감리교 산화 빛과 소금교회도 교회로 사용하던 사택이 전소되는 피해를 입었다고 교단 신문인 웨슬리안 타임스가 보도했습니다.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한 사역단체의 새로운 연구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영국의 기독교인들은 미국 기독교인들에 비해 유대인에 대해 좋은 의견을 갖거나 이스라엘에 대한 지지를 표명할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해당 연구는 기독교인들 사이의 반유대주의를 분석했다고 크리스천 포스트는 보도했습니다. 메시아닉 유대인이자 사역단체 선택받은 백성의 회장인 미치 글레이저는 일부 기독교인들 사이에서 반유대주의적 견해가 있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며 이로 인해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가 더 어려워질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러면서 반유대주의 문제가 매우 개인적인 문제라면서 기독교인들이 반유대주의적 견해를 표현할 때 상처를 받는다고 덧붙였습니다. 팔레스타인 가자 지구의 주민들이 이틀 연속 무장정파 하마스에 반대하는 시위를 벌였습니다. AP통신 등에 따르면 여러 목격자의 말을 인용해 가자 지구 북부 베이트리하 지역에서 군중이 모여 하마스는 우리를 대표하지 않는다고 쓰인 현수막을 들고 행진을 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약 3,000명의 시위 참가자들은 하마스가 붕괴하기를 바란다고 외친 것으로도 조사됐습니다. 이들은 우리의 아이들이 죽고 집이 무너졌다면서 전쟁과 하마스 파벌, 이스라엘 그리고 세계의 침묵에 항의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인근 가자시티에서도 비슷한 집회가 열렸습니다. 시위자들은 하마스는 떠나라라는 구호를 외치며 시위 행진을 벌였습니다. 지난해 주영훈의 새롭게 하소서 팀과 함께 빌 러브드 콘서트를 개최했던 러빙 워십이 오는 5월 새롭게 하소서 팀과 다시 한번 공연을 개최합니다. 5월 1일 금요일부터 4일 주일까지 감사 한인교회, 나성 영락교회, 충현 성교교회에서 열리는 이번 콘서트의 주제는 주의 거룩한 자이며 배우 허준호와 싱어송라이터 조범진, 찬양 사역자 연희엘 그리고 작곡가 주영훈 씨가 함께할 예정입니다. 1부 찬양 콘서트와 2부 은혜의 집회로 구성되며 전문 음악가들이 참가할 예정입니다. 러빙 워십은 이번 콘서트를 통해서 많은 가정과 영혼들이 하나님의 깊은 은혜를 경험하게 되기를 소망한다고 밝혔습니다. 기독교 한인세계 선교협의회가 선교자 장학생을 모집합니다. 신청 기간은 오는 4월 19일까지이며 신청 대상은 부모가 최소 한 텀 이상 현장 선교사로 사역하고 있는 선교사 자녀, 미국 혹은 한국 선교단체에서 파송되었거나 선교사 협의회 소속 선교사 자녀, 신입생 및 중고생, 대학생, 그리고 KWMC 9, 10차 대회에 참여한 선교사 자녀에게 가산점을 부여합니다. 지원금은 중고생 1인 500불에서 대학생 1인 500불입니다. 신청자는 신청서 및 자기소개서, 선교사 소속 단체 증명서, 재학증명서와 개인 간증문을 제출해야 하며 장학생 선발 결과는 오는 5월 중 발표될 예정이며 공식 채널을 통해 공지될 예정입니다. KCBS 날씨 정보입니다. 금요일인 오늘은 어제보다 기온이 크게 오르면서 따뜻하고 포근한 날씨 하루 종일 계속되겠습니다. 오전 중에는 구름 끼고 흐린 날씨 이어지다가 낮부터는 차차 개면서 맑고 화창한 날씨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 73도 예상되고요. 밤 최저 기온 58도 예상됩니다. 내일 아침 해 뜨는 시각 6시 39분, 해 지는 시각은 7시 11분입니다. 금요일에 보내드린 KCBS 굿모닝 시카고 데일리 뉴스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아나운서 유정임이었고요. 저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더욱더 풍성하고 알찬 소식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행복한 주말 보내시고 오늘도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는 귀한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청취해주신 모든 여러분 고맙습니다. 굿모닝 시카고 뉴스는 삶을 마무리하는 순간을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가장 저렴한 비용과 신뢰를 바탕으로 정성을 다하는 줄리심 장의사, 최신 학문과 기술 연마를 통해 최상의 치료로 보답하는 김강수 치과, 모든 보험을 원스톱으로 해결해드립니다. 한인사회를 위한 박상화 종합보험, 최고의 상품으로 소비자의 행복을 책임지는 영신건강 제공으로 함께합니다.